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북한의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에게 70년의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역사적인 첫 연설입니다. 평양 5일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 명의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방북 마지막 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릅니다. 조금 전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친 뒤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만찬 장소였던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김정은 위원장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두 정상 부부는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핵화 합의를 포함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만나자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대표자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고 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인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역사적인 첫 번째 연설입니다. 네, 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비핵화를 위한 또 북미 대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 정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일정은 백두산에 오르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원에서 문 대통령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오늘도 특집 아침 N에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한 문 대통령 연설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5일 경기장에 입장한 문재인 대통령을 화동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화려한 축보와 함께 집단 체조가 시작됩니다. 1시간여에 걸친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문 대통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평양 시민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적대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이날 연설은 애초 공연 초반 2분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연 후 약 7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마지막 만찬을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평양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 환영을 받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양 일반 시민들의 식당을 가보고 싶다는 문 대통령 요청에 북한 측이 정한 식사 장소입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남짓 된 평양의 명소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부지와 이름을 정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 방문 때에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지 식당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녁을 먹고 있는 평양 시민들과 만나 악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마담 보러 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제 저녁 식사는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고 20분쯤 뒤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깜짝 등장해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두 정상 부부는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 마주 앉아 생선회와 반주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남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이 있었다. 엄청난 진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공동선언 발표 직후 트윗을 통해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밝힌 데 이어 기자들에게 직접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조속한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We had very good new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we had some great responses.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내가 취임하기 전엔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진전을 만들고 있고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사태는 크게 진정됐다. 그도 나도 평온하다며 이 같은 진전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 덕분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곧 만나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그럴 것이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선언 1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최종 협상의 조건부로 핵 사찰을 수용했다고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적은 미스테리도 풀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이 참관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을 환영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기존 핵무기 보유현황 신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향후 북미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뉴욕 유엔 총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측 대표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만나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접한 폼페이오 장관이 미 국무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측 대표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즉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 완성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라고 거듭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가동될 오스트리아 빈 협상 채널과 관련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그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북미 간 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안태우입니다.
2박 3일 동안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금 전 백두산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겁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를 연결합니다. 박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을 떠나서 백두산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백두산 방문을 위해 조금 전인 오전 6시 39분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약 20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이번 방문엔 정상뿐 아니라 방북단 가운데 공식 수행원과 또 특별 수행원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군 2호기를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합니다. 이후 삼지연공항에서 백두산까지는 버스와 궤도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두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까지만 오를지 아니면 천지까지 찾게 될지도 관심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이 있는지요? 네, 일단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백두산의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두산 천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지연의 날씨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북한의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네, 어제 만찬을 마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5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이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빛나는 조국의 본래 레퍼토리와 달리 이날 공연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맞춰 일부 수정이 됐는데 체제 선전 내용이 줄어든 대신 문 대통령에 대한 환영의 의미가 부각됐습니다. 또 공연 내내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가 등장했고 또 핵과학을 상징하는 원자 모형이나 반미구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남겼는데요. 연설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직접 문 대통령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또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중간중간 수차례에 걸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데 문 대통령의 귀국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정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 등 200여 방북 대표단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때 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으로 향했고 공군 1호기는 평양에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백두산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와 서울로 귀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밝힌 비핵화 의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합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이를 환영하는 미국의 반응이 즉각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성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 위협을 없애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선언문에만 포함됐거나 특사 등의 전원 등으로만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비핵화의 뜻을 공표한 겁니다. 두 정상은 북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보다 비핵화 의지를 한층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북한의 불능화를 위한 실천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볼까요? 동창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취재진만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를 북한에 데려가서 확인시켜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대출력 발동기에서 시뻘건 붓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모습입니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언급한 후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at's not in your signed document. We agreed to that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미사일 해체 작업이 몇 차례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해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주목할 만한 해체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와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와는 달라진 겁니다. 풍계리는 전문가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동창리는 전문가를 부르겠다. 그래서 보다 명쾌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 ICBM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해체하는 것을 보이겠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검증에 대한 약속이 북미 회담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핵시설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도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그 전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 또 종전 선언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면 미래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핵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북한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란 전제 조건입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 행위 극복 등의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 만한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의 입장은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건 종전선언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걸 통해서 평화협정을 이제 이행해 나가는 거니까. 그동안 요구해온 핵리스트 제출 대신 핵물질 생산 중단이란 카드를 받은 미국이 이른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를 했던 핵 리스트 제출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미 있는 핵무기들을 어떻게 할지는 이번 합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육성으로 이 같은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발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역시 미국이 기대하는 주요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은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등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공군 대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는 정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전국 253개 지역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 사퇴안을 논의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을 모두 사퇴시킨 뒤 연말까지 새롭게 뽑겠다는 의미로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벨기에에서 지난주에 돼지 흑사병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모두 9개 나라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벨기에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생 멧돼지에서만 확인이 된 상황이고 농장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12개 코스닥 기업에 대해 조건부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상장 폐지 대상이 됐던 곳으로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한인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됩니다.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지방 주택 경기 침체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주택 경기 호황은 끝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지난 2008년 같은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어제 국립공원위원회는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회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이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용남고속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고한 대로 파업에 돌입해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파업하기로 했던 수원 여객 노조는 어젯밤 임금 협상을 타결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어젯밤 10시 7분쯤 부산 중구의 14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6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유엔 총회 무대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소식도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청년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건데요. 3분 동안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채널 통일TV가 내년 초 개국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주로 자본금을 모아서 세워지는 통일 전문 채널로 남과 북이 소통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포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나날들로 미국 문학사상 최초로 필리처상과 펜 포크너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권 사업을 알선했다는 의혹,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기밀 문건을 유출해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 첫 구속 사례가 나오게 될지 오늘 주목됩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늘 또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사건과 새롭게 포착된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벌써 정상회담 마지막 날이네요. 현재 평양은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잔뜩 흐린 상태인데요. 반면 두 정상이 이동하게 되는 백두산 인근은 맑은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백두산의 절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현재 서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강수 나타나고요. 강원도와 동해안 곳곳에 시간당 10mm 정도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개면서 저녁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이후 내일 아침부터 다시 전국에 쏟아지다가 낮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비의 양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5mm 안팎으로 적고 남해안에만 최대 30mm 정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에 최대 60, 그밖에 남부지방에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공기는 다시 깨끗해졌지만 비가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와 광주 25도, 대구와 부산이 24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이제 늦더위는 모두 물러간 듯합니다. 본격 가을 채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후배 연극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회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촉발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중 실형 판결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윤택 감독이 8명의 후배 연극 배우를 18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한다며 후배들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것은 연기 지도 방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윤택 씨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명성과 권위를 누리면서 소중한 꿈을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우리를 탈출한 퓨마를 사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동물원 자체를 폐지하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사살된 퓨마 뽀롱이는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나 5년 전 대전 오월드 동물원으로 왔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사육사가 잠그지 않은 문을 통해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오후 6시 40분쯤 동물원 안 숲속에서 발견돼 마취총을 맞았지만 약이 제대로 퍼지지 않아 다시 달아났습니다. 119 소방대하고 경찰 투입 저기하고 저희들하고 몇 개 단체가 있어가지고요 합동으로 했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제 손발이 퓨마가 사라진 경로를 두고 우왕좌왕하며 1시간 반이 흘렀고 해가 저 포획 시기를 놓친 겁니다. 뽀롱이는 마취총을 맞은 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건초더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동물원 측은 날이 어두워지고 퓨마가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사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은 지난해 북극곰 남극이가 췌장암으로 폐사하는 등 열악한 시설 문제로 민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동물원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동물원에서의 불행한 사고는 사실 끊이지 않았는데요. 동물을 가둬놓고 보는 이 관람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의 한 동물원. 여느 때처럼 악어쇼가 이어지는 도중 악어가 갑자기 조련사의 손을 물었습니다. 조련사의 오랜 학대에 이상 행동을 보인 겁니다. 3년 전엔 폐쇄된 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이 죽은 채 버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왈라비, 코아티, 비단뱀 등 보호종 17마리가 쓰레기통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동물원에서 끊이지 않는 학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동물원법이 재작년 제정됐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동물원 대부분이 여전히 동물을 우리에 가둬놓는 관람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의 모습 자체가 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기는 해요. 서식 환경을 자연과 흡사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투자와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아닌 넓은 평지에 동물을 풀어놓는 방식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원의 본래 기능이 종의 보존인 만큼 동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동물원이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물학대가 불가피한 체험동물원과 동물원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야생 동물 카페를 관리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항만의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만이 아닌 육지에서도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조경용 석재를 방수 비닐로 싸 살충용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바위 틈새에 있을지도 모를 붉은 불개미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개미를 유인할 먹이 트랩 400개도 설치했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대구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항만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붉은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후 방역당국은 코코넛 껍질 등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개미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석재는 검사 품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서야 석재를 불개미 전염 우려 물품으로 지정해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불개미를 발견하기까지 일주일이 흐르면서 또 다른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석재를 싣고 온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다른 배에 실렸고 5개는 부산항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재를 싣고 온 화물차도 방역 대상이지만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뒤입니다. 모두 11대인데 대구에서 화물을 내린 뒤 다시 부산으로 가 전국으로 화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포항과 구미, 멀리는 평택까지 간 게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화물차를 소독하고 화물을 내린 장소에도 개미 트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연설입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문 대통령의 연설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 2분 정도 짧게 인사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연설 시간도 7분 정도로 꽤 길었어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 자체가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연설 시간이 약 7분이었잖아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문 대통령은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변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결여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이 평양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를 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연설 중간중간에도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연설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서기 직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평양 시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전할 것이라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네, 문 대통령의 연설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크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이처럼 소개 멘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 극진하게 예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집단 체조 공연은 어땠습니까? 네, 집단 체조의 공연명은 빛나는 조국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북한 정권의 역사를 쭉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어서 이걸 관람할지 여부도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전까지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북한이 체제 공연의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더 줄인 건데요. 체제 선전을 줄이고 대신 문 대통령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더 강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장면을 좀 편집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반도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리랑 연주가 울려 퍼지고 한반도기가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인 게 또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집단 체조 공연들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카드 섹션이 거의 줄을 이뤘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공연에선 평화 통일에 대한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제 집단 체조 공연에서도 드러났군요. 예. 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체제 선전용으로 집단 체조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미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을 했고요. 집단 체조 관람 이전에는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식당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 식당을 찾곤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하자 이 북측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곳인데요. 네, 보시면 1층 수족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 목욕탕 같기도 하지만 이 대형 수족관이고요. 여기서 먹고 싶은 해산물을 고르면 2층으로 가져다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철갑상어와 연어 등 다양한 해산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철갑상어회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김 위원장이 직접 이곳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이곳을 인민봉사기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초 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의 만찬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깜짝 방문을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경제인들을 위해 마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뒤늦게 참석 의사를 밝히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문 대통령은 식당에서 이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뭐 마담 보러 왔는데 아마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녀가고 나면 훨씬 더 유명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여드린 화면 말고도 이 문 대통령은 꽤 많은 평양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또 이후에 김 위원장 부부가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 일정,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백두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소원을 성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백두산을 오르는 일정인데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6시 39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항으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예상 출발 시간은 7시 20분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은 이 삼지연 공항을 향해서 비행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8시경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 장군봉입니다. 이 남쪽 정상인데요. 여기까지 오르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천지까지도 함께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백두산 방문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백두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만찬사를 지금 보신 건데요. 이번 두 정상이 산을 오르면서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백두산 관광을 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오늘 등산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앞서 전해준 것처럼 7시 20분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백두산 삼지연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비행기 안에 두 정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하거나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하는 모습들의 영상은 들어오지 않은 거죠? 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몇 시간 안에 다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이라도 관련 영상들이 들어오면 다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은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될 경우 서울을 찾는 첫 번째 북한 정상이 됩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다음 4번째 만남도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한 겁니다. 방문이 실제 이루어지면 김 위원장은 4월 판문점 회담을 통해 처음 남한 땅을 밟은 데 이어 서울을 찾는 최초의 북한 정상으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남측을 찾은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는 올해 2월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도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그 자체로 남북 간 불가침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판문점과 평양, 서울을 오가는 4차례 연쇄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의 만남도 정례 회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매번 왜 우리 대통령만 평양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답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를 감안할 때 실제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면 일부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예측 때문인지 북측 참모들 모두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독자적으로 서울 방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서울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걸 믿는다.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 해서 말이 되겠냐, 이런 말도 농담으로 했습니다. 2007년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여건이 좀 더 성숙해지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8년 만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어느 때보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답니다. 서울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답니다. 은둔의 지도자였던 아버지와 달리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정상 외교를 펼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요구해왔던 북한 최고 지도자의 답방이지만 이번에는 반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올 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 당시에도 통일대교 앞에서 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어제 나온 군사 분야의 합의서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에서의 완충지대가 확대돼서 이 안에서 무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 각 2km씩 총 4km 구간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번 합의로 완충지대는 총 10km 폭으로 늘어납니다. 남북은 군사 분계선에서 각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포격 도발과 대응이 96번 있었던 지역입니다. 공중에선 비행 금지 구역을 정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일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최대 80km, 서쪽으로는 40km 구역입니다. 헬기와 무인기 등 기종에 따라 비행 고도가 다른 만큼 구간을 달리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구역을 비행하지 못한다고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 80km, 서해 135km 해역에서도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합니다. 특히 서해안의 해안포와 함포에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포문이 상시 열려 있어 즉각 포격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 군과 어민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육상과 상공, 해상에서 폭넓은 완충지대를 만들어 접경 지역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차단한 겁니다. 남북은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11개는 올해 안에 없어집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유엔사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또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유엔사까지 넣는 걸 반대해왔던 북한인데 전향적 입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지피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문산, 철원, 고성 등에 위치한 남북 1km 이내에 11개 지피를 없앱니다. 그리고 GP 1km 이내 한반도 재래식 분쟁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서 남북 양측이 비핵화 와중에 우리는 총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질적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화력 장비와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등 비무장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남북 그리고 유엔사로 이뤄진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를 포함시키자는 우리 측 제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사실상 한미와 북한의 3자 협의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엔사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고집해온 부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이후 당장 미군 철수 등이 논의되거나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특사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해상, 동해와 서해의 80km 해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서해 구간에 대해서는 이 구역을 국방부가 단순 실수였다면서 80에서 135km로 수정을 했습니다. 서해 구간에는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 구역도 만들어집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서해안에선 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이 벌어져 54명이 전사했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이곳에 모든 사격과 훈련이 금지된 완충지대가 생깁니다. 서해 135km, 동해 80km 해역입니다. 중심부를 확대해보면 우리 북방 한계선 NLL 바로 위 장산곡과 등산곳엔 백령도와 연평도를 겨눈 해안포가 있고 사곳 팔전대와 초도 구전대엔 함정 수십 척과 잠수함, 어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완충지대 중 서해 구간의 길이를 처음 발표한 80km에서 135km로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NLL을 기준으로 우리 측 완충지대가 더 넓어 손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를 북쪽에서 포위하듯 감싸고 있는 서북도서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서해엔 북한 함정이 6배가량 많고 해안포도 집중 배치돼 있어 함께 병력을 물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 구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대상지는 정전협정 직전까지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던 비무장지대 안의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고지 전투 모습입니다. 수없이 오가는 포탄에 산은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여러 차례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 속에 진 쪽은 물론 이긴 쪽도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도 이러한 고지전은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번에 남북 최초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한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군사분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3년 6월 말부터 2주간 치러진 전투에서 우리 군은 중공군과 싸워 고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180명, 중공군은 무려 1,300명이 전사했습니다. 앞서 미군과 프랑스군도 이곳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유해 200여 구를 포함해 미군과 프랑스군까지 모두 300여 구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남북한은 물론 미군과 중공군 유해도 대거 발견될 수 있어 남북미중 협력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남북은 다음 달 1일부터 쥐뢰 제거 작업을 한 뒤 올해 안에 도로 개설을 끝내고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공동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갑니다. 발굴된 유해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송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그 밖에도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도 올해 안에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협력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남북은 우선 올해 안에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교류도 이어집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 2020년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선수단을 출전시키고 2032년 하계올림픽은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네. 외신들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네. 이 같은 평가도 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남북 차원에서 종전선언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군사부분 합의서를 보면 그동안 남북이 전쟁 또는 군사적 충돌을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 억제 요인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까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우발적, 돌발적 충돌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남북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또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치들을 망라한 그런 내용들이 군사부분 합의서에 담겨 있다. 또 공동위원회까지 만들자는 것은 결국 군사부분에 합의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자. 이것은 그동안 남북 간의 그 분단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합의서가 어제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확실히 약속을 한다는 표현인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표현은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비핵화입니다. 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혀라. 그것을 약속해라. 이것이 이제 계속된 주문이었거든요. 어제 그 주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되는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확약했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 그 내용들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트위터에 아주 좋았다. 그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바로 내리는. 그래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장은 전달됐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그러니까 네. 유관국이라고 하면 미국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지켜보는 가운데 영구적으로 우선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관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선제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선 동창리 부분에 대한 영구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영구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북한의 동창리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종전선언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바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들어가고 미국이 다음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연쇄고리로서의 비핵화 과정을 진행시키자라고 하는 남북 차원에서의 정리된 그런 흐름을 미국이 받아들이느냐 여부인데 일단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넘겼다.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응하는 조치, 그러니까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영변 핵시설도 사실상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미국도 종전선언에 그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것을 전제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는 지금 북미 정상이 앞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인에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비인에 있습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는 비인에서 북미 간에 그런 실무 책임자들이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나자 이런 제안도 지금 바로 방금 전에 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함께 빠른 속도로 지금의 국면을 바꿔보자.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 안에 곧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영변에는 390여 개의 핵시설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미래의 핵을 네네. 만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쭉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시설, 네. 핵물질도 신고해라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다음 단계가 되리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정용 실장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합의 그러니까 공동선언에 나온 것 외에도 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신고해야 될 것들 또 핵물질이랄지 핵폭탄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저는 논의가 됐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지금 이번에 공동선언에 나온 그 내용들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올 문제이고 또 북미 간에는 거기에 대한 논의도 저는 비공식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네. 곧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북미 쪽으로 공을 넘기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그 공동선언의 평양선언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기지 않는 네. 좀 더 전 단계 또는 추상적인 내용들이었지만 내용상 사실 다음 단계로 가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빈약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음 단계로 넘기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제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더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얘기를 하겠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23일 날 출국인데요. 네. 24, 25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눴던 모든 대화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할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서서 양측을 중개하는 그리고 거중 조정을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북한 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7시 27분 평양 순안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네. 백두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고려항공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당초에는 백두산을 방문하고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귀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공군 1호기가 아니고 공군 2호기고요. 수행원들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탄 걸 보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서울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안공항에 도착할 때 네. 공군 2호기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저 2호기가 왜 갔을까? 도착할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문재인 그 대통령은. 2호기는 이미 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호기에 경호 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탑재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뭐 청와대 쪽에서는 어제 결정된 것이었다. 백두산 방문이.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리 준비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몇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백두산도 들어 있었고 그 옵션을 가능하기 위해서 공군 2호기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삼지연 공항은 활주로가 747 보잉 747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못 됩니다. 네.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우리 공군 2호기 정도가 그 착륙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공군 1호기보다 공군 2호기가 좀 작군요. 그렇습니다. 2호기는 단거리 중거리 용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3, 4천 킬로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공군 1호기는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그 대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호기를 타고 가는 것이고 2호기에는 우리 수행원이 다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항공이 동원되는 것이고 두 대가 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1호기를 타고 서울로 바로 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려항공을 탄 나머지 인사들은 평양으로 와서 평양에서 1호기를 타고 서울로 오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백두산을 10여 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항상 갈 때마다 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여 차례 갔는데 3번 정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천지를. 그래서 이제 눈 때문에 한 2번 못 봤고 한 번은 이제 구름 때문에 못 봤는데요. 보통 3대가 공을 들여야 천지를 제대로 네.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천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이제 있겠네요. 뭐 다 모든 것들이 도와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 쪽으로 오르고 기상 상황이 좋으면 네. 내려오면서 천지를 찾게 된다 이런 예정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교수님의 백두산 방문 얘기들은 특집 아침 회의 끝나고 또 속보가 이어지니까 그때 나오셔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네. 비핵화 문제나 또 어제 발표된 9.19 평양 공동선언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찾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협치 방북을 거부했었죠. 두 야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 대해서도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고수해온 이 살라미 협상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공동성명에 불과합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명시한 건 북한의 비핵화 신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분야의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해버리는 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입박을 갖다 이렇게 해체하는 순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가. 오히려 1차, 2차의 그 선언보다도 뒤로 빠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진전 없는 만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한편 이런 비판 속에서도 한국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합의한 건 일부 성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고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내용 등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관건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해엔 경제 공동특구, 동해엔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적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물자와 자금이 북에 들어가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지만 이 때문에 아직 첫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전된 비핵화 성과를 가지고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제 오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17명의 경제인 수행단은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을 찾았습니다. 묘목을 기르는 이곳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중적인 투자로 재작년 문을 열었습니다. 대북 제재와 상관이 없는 산림산업은 남북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제계 인사들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해 북한의 교사들을 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남과 북이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즉각 환영을 했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측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곧 협상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그 장소가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네, 오스트리아 빈은 비교적 생소한 북미 회담 장소인데요. 1994년 이 북미 제네바 합의는 스위스가 무대였고 또 과거 북핵 육자 회담도 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 빈에 대한 여러 가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빈에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빈이 서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립지역이라는 점과 또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가 빈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향후 북한의 핵 검증을 염두에 두고 빈을 협상 장소로 택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의 품목 예외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 마이크로스태핑이 한국 기업 SL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미국 상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스태핑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SL테크가 만드는 일종의 주사 바늘을 사용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이어졌죠. 이 게릴라성 집중 폭우, 그리고 그 전에 태풍 솔릭도 있었습니다. 그 피해 복구에 정부가 얼마나 투입을 할지 결정이 됐죠. 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복구비 1,33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 원, 하천과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1,000억 원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앞서 피해 조사 결과 태풍 솔릭으로 93억 원, 호우로 414억 원 등 총 507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서울의 스마트폰 요금이 세계 주요 6개 도시 중 뉴욕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서울과 도쿄, 뉴욕, 런던, 파리, düsseldorf의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데이터가 2GB인 경우 뉴욕이 약 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3만 5천 원 가량입니다. 3위 도쿄는 약 2만 7천 원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5GB를 기준으로 할 때도 서울은 약 4만 2천 원으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백두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40분쯤에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했고요. 7시 27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소식까지 앞서 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백화원 영빈관 출발 소식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백화원 영빈관을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모습입니다. 네, 6시 40분쯤에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했고요. 이어서 승용차를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 7시 27분에 순안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새벽 6시 39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떠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6시 화면이었죠. 40분쯤, 6시 39분이군요. 예,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지금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만 옆에 문재인 대통령 경호 행렬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네. 있는데요. 새벽이라 그런지 아직은 조금 어둑어둑한 모습도 보이고요. 안개가 약간 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평양 주민들의 아까 환호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네. 이제 평양 순안공항으로 도착을 해서 오전 7시 27분쯤에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분이죠. 평양에서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드리면은 일단 공군 2호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공군 2호기입니다. 예, 1호기가 아니라 2호기를 타고 출발을 했고 아마 오전 8시 30분을 전후해서 삼지연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군 1호기에 비해서 공군 2호기의 규모가 작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단거리 전용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미주 유럽 같은 먼 곳을 갈 때는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를 갈 때 공군 2호기를 이용하는데 아마 이 삼지연 공항이 활주로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1호기가 아닌 2호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을 보면 길가에서 한복을 입은 평양 시민들이 꽃술 등을 흔들면서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으로 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승용차를 타고 평양순환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현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한 시각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6시 39분이고요. 평양순환국제공항을 이륙한 시간은 7시 27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미 지나간 영상들인데 저희가 지금 평양에서 들어오는 그림들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양순환국제공항을 이륙해서 백두산으로 가는 상공에 현재 공군 2호기가 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네.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평양에서 찍은 영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금 서울로 전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간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또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길가에 서서 백두산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향해서 꽃술도 흔들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잠깐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평양 그렇죠. 시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틀 전 평양 순환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카퍼레이드를 벌일 때 1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길가 또 아파트 계단 등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평양을 출발해서 백두산으로 향하는 그 승용차로 이동하는 현재 모습들 조금 전에 지나간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을 봐도 평양 시민들이 계속해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순환국제공항을 이륙해서 백두산 삼지연 공항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8시 30분을 전후해서 이제 공군 2호기가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이 백두산 중턱까지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산 중턱까지 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또 이 산 중턱에서 이 궤도 차량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산악 전용 열차 이제, 비슷하게 열차를 생긴 타고 거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장군봉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이제 케이블카를 이용을 해서 백두산 천지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백두산 남쪽의 정상이 장군봉이고요. 네, 장군봉에서 sak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 천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2007년에도 현대아산에서 백두산 삼지연 공항까지 이어지는 직항로 개설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같은 내용이 합의가 네.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진 못했는데 이번 두 정상이 이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와대 쪽 출입 기자들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해외를 갈 때 항상 1호기만 타는 게 원칙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양 내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이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무래도 이 삼지연 공항 여건상 1호기가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호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평양 순환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비행기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군 2호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전에 백두산 방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평양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해서 평양 순환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의 영상은 아니고요. 녹화된 영상들이 지금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손을 들어서 그렇군요. 예,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7시 27분쯤 평양순환국제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수행원들, 우리 측에 이번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고려항공을 타고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7시 27분에 이륙을 했으니까 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삼지연 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현재 날씨가 저희가 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까 전망을 해드렸는데
또 산 날씨라는 게 또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맑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또 산에 올라갔을 때 정작 천지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는 영상을 보면 날씨가 그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나 싶을 정도로 안개도 약간 젖어 있는 좀 낀것 같습니다.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공항에 도착한 그림이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군 2호기를 타기 전에 지금 영상을 봐도 공항에도 또 알록달록 한복을 입은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축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길을 오늘도 역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몸을 숙여서 문재인 대통령 또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7시 27분에 공군 2호기를 타고 백두산 쪽으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 함께 동행한 인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꽃을 전달하는 모습이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는 좀 인원이 적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많은 인파가 몰렸고 또 환영 음악도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지연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보통 버스라든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한 40분 정도면 장군봉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항 간판만 나오고 영상이 보셨고요. 여기서 종료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영상은 6시 29분이었나요? 39분부터 39분이죠. 예.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해서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전해드렸고요. 7시 27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평양 시민들의 또 환영을 받으면서 백두산을 향해 출발했다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거나 영상들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유명 외과 의사가 여자친구와 함께 여성들을 유인해서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기소된 남성은 이성만남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입니다. 외과 의사인 그랜트 윌리엄 로비쇼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성들에게 술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로비쇼와 여자친구 세리라 로라 라일리를 2016년 이후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비쇼의 휴대폰에서는 피해자들이 환각 상태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10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CNN은 주로 여자친구인 라일리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한 뒤 남자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커플이 젊고 매력적이며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있어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어울렸다가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현지 신문에 가해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자동차가 무슬림들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에 탄 4명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향해 욕설을 하자 격분한 무슬림들이 차량에 손상을 가했는데요. 그러자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하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치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파이어 토네이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호스가 이 파이어 토네이도에 휩쓸리기도 했는데요. 30m 길이의 호스가 빨려 들어가 손상됐습니다. 소방대원은 파이어 토네이도가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쇼핑몰입니다.
한 남성이 뽑기 기계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요. 기계와 대화를 하듯 말을 건네더니 기계 안에서 상품을 술술 꺼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몸집이 작은 아이를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상품을 훔친 건데요. 이렇게 훔친 상품을 챙기고는 유유히 쇼핑몰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남성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중 클럽 파티가 열렸는데요. 한인 DJ가 만들어내는 신나는 리듬이 물속에 퍼졌습니다. 이탈리아 파두아의 한 다이빙 센터가 클럽으로 변신했습니다. 맥주 회사가 주최한 파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직접 다이빙 헬멧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날 파티의 DJ는 한인 여성 패기 구가 맡았는데요. 40m 깊이의 다이빙 센터 덕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클럽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6시 39분 백화원 영빈관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7시 27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우리 공군 2호기를 타고 현재 백두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오르게 됩니다.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까지 오르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청규 통일TV 대표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략 1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지금쯤이면 거의 뭐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8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면 착륙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보니까 그 공항까지 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 가는 길에 이른 아침이니까 한 6시 전후, 7시 한 전후가 네.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북한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로 이제 여명거리에서 이제 연못동까지가 네. 그 주거 지역입니다. 네. 주변에 보시면 이제 아, 예. 아파트도 있고 이제 살림집이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백화원 영빈관을 빠져나오는 도로를 보니까요. 길 양옆에 높은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죠. 네, 새파랗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네. 쭉 그쪽은 뭐 민가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외곽 지역에 금수산 궁전 그 옆에 이제 백화원 초대소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숲속에 쌓여 있죠. 네. 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백두산에 가게 되느냐 마느냐 참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되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이 지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 시작이 됐고 그 덕분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백두산의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오늘 대표님과 그 백두산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평양 공항에 이제 국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으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차를 타고 가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제가 북쪽에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여름에 보통 이제 5월부터 10월 초까지가 이제 백두산 관광 시즌입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일기가 원활치 못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방문했을 때 백두산을 좀 취재 요청을 했더니만 지금 대대적인 공항 공사 중이다. 아하. 아마 그때부터 북쪽에서는 우리 그게 가을에 언제셨다고요? 8월입니다. 8월 중순에. 네. 그래서 올 여름 내내 삼지연 공항이 확장 공사 중이다. 네. 라는 말을 해서 아마 이제 대대적인 관광을 앞두고 이제 개방을 앞두고 했나 보다 했는데 네. 아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첫 공항에 내리시는 걸로 네, 앞서 보여집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땅을 밟고 백두산 천지에 오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백두산에 오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중국 NG를 거쳐서 백두산 쪽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중국 땅을 밟고 네네,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이도백화라는 곳에서 뭐 서파, 북파 코스가 뭐 서너 곳 있는데 저도 뭐 작년 지난해 가을에 그쪽에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앞서 이제 삼지연 공항이 좀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 네. 아마 이게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동안과는 지금 좀 상당히 모습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듣기에는 네. 이제 앞으로 백두산 관광 개방을 맞추어서 호텔도 상당한 급으로 그러니까 객실이 많은 이런 그
리조트 개발을 한다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이번에 가신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07년에도 현대 아산 쪽에서 서울에서 백두산 삼지연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하는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됐죠. 그랬죠. 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직항로도 개설될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충분히. 지금 공항 시설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호텔 리조트 숙소 부분도 아마 맞추어서 완공되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 뭐 오늘이면 거의 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북한 측 정상 장군봉에 네. 오르게 되고 또 허락을 하면 천지까지 간다. 천지까지 가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제 일기 상황이 대단히 변수가 됩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백두산 네. 천지의 맑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데 어쨌든 뭐 저는 한 번에 보긴 했지만 오늘도 아마 우리 남북 간의 정상분들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뭐 보기를 바람하지 않는 건 날씨 상황입니다. 사실 네. 10분 단위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백두산의 30분 단위도 날씨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앞의 단위로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기를. 그래서 네, 3대가 네.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나 네. 봅니다. 백두산의 남쪽 정상인 장군봉에서 장군봉. 천지까지 삭도 케이블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삭도 케이블을 타고 천지 쪽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날씨가 그렇게 흐릴 경우에는 천지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삭도 케이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것이 케이블카의 북한식 표현이 삭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삭도라든지 케이블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마디를 써야 맞죠. 네. 이제 그러면 북쪽에서는 삭도라고 합니다. 날씨가 아주 좋지 않을 경우에는 네. 케이블의 운행 자체가 중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 자체가 이제 심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운행을 중지하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않다면 시야가 띄었더라도 삭도는 내려갈 수가 있지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워낙 등산을 평소에 네, 좋아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떨지 모르고 오늘 또 글쎄요. 함께 가니까요. 또 네, 네.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오늘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글쎄 뭐 그 부분들은 아마 실무 수행원 내지는 본인들 두 정상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삼지연 공항에서 차량으로 산 중턱까지 이동한 뒤에 거기에서 또 궤도차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많이 걷는 코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걷지 않고 천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삼지연 초대소에서 네. 두 정상이 이제 오찬을 한다. 네. 삼지연 초대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북쪽의 초대소라는 곳은 우리의 그러니까 호텔로 네. 보면 가름하게 됩니다. 백화원 초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백화원 초대소, 뭐 보통광 초대소, 북측 용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항으로 이어지는 길에 아주 큰 나무들이 네. 도로 양옆에 있다는 네, 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궁금한 게요. 그동안에 민둥산이 많다. 그래서 남과 북의 산림 협력도 시급하고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장도 같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북한의 산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북쪽에 국립공원은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드러나오지 못한다라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백두산도 울창합니까? 백두산도 당연히 국립공원이니까 상당히 쿨한 폭이 돌멩이 하나 가져 나오지 못하는 국립공원으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일반적인 산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이제 어제 그 비핵화 합의가 남북 간에 나온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합의가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백두산에 두 정상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날씨에서 네. 좋은 풍경을 보는 또 그런 모습이 또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오늘 백두산 일정에 대해서 미리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다시 시동을 건 남북 정상이 이제 잠시 후면 백두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공항을 떠나서 삼지연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프레스센터에서의 브리핑 오늘도 잠시 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 오늘도 JTBC 뉴스 특보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